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조금만 배워도 HTML, CSS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보시고자 하시는 분,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 모두에게 자바스크립트는 처음 배우기에 아주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강의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을 배우는 파트와 HTML, CSS와의 응용을 다루는 파트로 나뉩니다. 본 과정에서는 HTML, CSS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 만큼 뒷부분을 수강하실 때는 미리 HTML, CSS에 대해 공부를 하고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실습을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개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HTML 파일을 생성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부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텍스트 에디터로 서브라임 텍스트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크롬의 경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브라임 텍스트도 기능 제한 없이 무료로 평가판 이용이 가능하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HTML
HTM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HTML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HTML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헤드 태그를 쓰시고 안에 메타 캐릭터 셋은 UTF-8이라고 작성해 줍니다. 헤드 태그를 닫고요. 바디 태그를 열고 원하시는 메시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라고 적겠습니다. 바디 태그를 닫고요. HTML 태그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할게요. 저장은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메뉴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창이 떴고요. 입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할게요. 저장은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메뉴를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창이 떴고요.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index.html로 할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아래 제가 탐색기를 띄워놨는데요.
C 드라이브의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index.ht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브라우저 창 안으로 드래그 해 볼게요. 보시는 대로 작성한 HTML 파일이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 적은 메시지가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URL 역시 C 드라이브의 자바스크립트 폴더의 index.html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이 간단한 웹페이지에서 실행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을 하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새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알로트 괄호 열고 쌍따옴표 안에 hello javascript 라고 작성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맞춰줍니다. 이 구문은 가장 간단하게 브라우저에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을 lecture01.js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Save 메뉴를 통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lecture01.js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아래 탐색기에 lecture01.js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작성한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시 HTML 파일로 돌아갈게요. 헤드 태그 안에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소스는 쌍따옴표 안에 lecture01.js 바로 스크립트 태그를 닫아주시고요. 작성했으면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Ctrl S 단축키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trl S 단축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index.html 파일이 lecture01.js 파일을 로드해서 실행하도록 변경하였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기 위해서는 index.html 파일을 다시 드래그해서 브라우저 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브라우저 안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헬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경고창이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은 첫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실행해 보신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침, 새로 고침 단축키 lecture01.js 파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lecture01.js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Save 메뉴를 통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lecture01.js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아래 탐색기에 lecture01.js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작성한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시 HTML 파일로 돌아갈게요. 헤드 태그 안에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소스는 쌍따옴표 안에 lecture01.js 바로 스크립트 태그를 닫아주시고요. 작성했으면 다시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Ctrl S 단축키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trl S 단축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index.html 파일이 lecture01.js 파일을 로드해서 실행하도록 변경하였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기 위해서는 index.html 파일을 다시 드래그해서 브라우저 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브라우저 안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헬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경고창이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은 첫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실행해 보신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첫째, 우리의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JS 파일에 작성하고 HTML 파일에서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구문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알러트 메뉴를 활용하면 브라우저에서 경고창을 띄워 그리고 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알러트 메뉴를 활용하면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구문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알러트 메뉴를 활용하면 브라우저에서 경고창을 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셋째,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브라우저에서 다시 불러와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의 디벨로퍼 콘솔 기능을 사용해보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롬 브라우저의 디벨로퍼 콘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에게 브라우저의 디벨로퍼 콘솔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도구인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모든 브라우저에서도 개발자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디벨로퍼 콘솔을 통해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추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HTML 페이지에서 실행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alert 명령을 이용해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오늘은 console.log 함수를 이용해서 콘솔상의 메시지를 출력해 볼게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콘솔.로그 괄호 열고 안에 쌍따옴표 안에 원하시는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hello developer console 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명령의 제일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작성한 파일을 저장할게요. 자, 이번에는 lecture 02.js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밑에 띄워둔 탐색기에 lecture 02.js 파일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에서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lecture 02.js 파일을 로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rl S 단축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해뒀고요. 이제 작성한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우리는 콘솔이라는 곳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면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여기에서 디벨로퍼 콘솔을 열어볼게요.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도구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개발자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 브라우저 창이 작아지고 개발자 도구, 디벨로퍼 콘솔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네트워크, 소스 등의 탭이 보이고요. 마지막에 가면 콘솔이라는 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console.log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hello developer console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lecture 02.js 파일에 다른 명령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nsole.log를 해서요. 2 마치고 console.log 해서 3 이라는 명령을 적었습니다. 단축키로 저장을 했고요. 다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적은 순서대로 hello developer console이라는 메시지와 이라는 명령을 적었습니다. 단축키로 저장을 했고요. 다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적은 순서대로 hello developer console이라는 메시지와 2, 3이라는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한 줄 한 줄 실행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줄을 읽고 해당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한 줄을 읽고 해당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 보시면 꺽쇠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꼭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도 콘솔에서 한 줄 한 줄 명령을 입력하면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해 볼게요. 콘솔.로그 네,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된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러트 함수도 여기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번 시간과 같은 결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디벨로퍼 콘솔을 알아봤고요. 콘솔.로그 함수를 활용해서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나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순차적으로 책을 읽어나가듯 실행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HTML 파일에서 로딩하지 않아도 콘솔에서 직접 명령어를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드디어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울 준비가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개념과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개념을 알아보고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변수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임의의 값을 저장해두고 읽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얼마가 있는지 계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철수는 1,000원이 있었고요. 500원으로 과자를 사 먹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김밥을 먹으면서 2,000원을 썼습니다. 그럼 철수는 얼마가 있을까요? 1,500원이죠.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1,000을 머릿속에 되뇌이다가 500원, 3,500원, 1,500원 중간중간 철수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어떤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혹은 나중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록해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또한 변수는 프로그램이 외부의 입력을 받는 경우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한 다음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변수는 항상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전에 우선 크롬 개발자 도구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배워보죠.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도구 덧보기에서 개발자 도구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발자 도구 메뉴가 떴는데요. 개발자 도구 메뉴의 위치는 이 버튼을 눌러서 세 가지 옵션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창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하단에 둘 수도 있고 우측에 둘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위치에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크기 역시 드래그로 조정이 가능하니 편하신 대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보죠. 선언을 한다는 말은 컴퓨터가 A는 변수구나. 앞으로 A라는 말이 나와도 놀라지 말고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구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variable A 세미콜론으로 맞추고요. 즉 변수 A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변수를 나열해서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variable A, B, C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3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만 했을 때는 변수에 값을 저장할 공간은 있지만 안에 아무런 값이 없겠죠. 아무런 값이 없다면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값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초기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초기화 작업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A라는 변수의 값에 10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꺽쇠와 함께 10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유용한 점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우측 꺽쇠에 표시된 곳에 명령을 입력하면 좌측 꺽쇠에 표시된 곳에 명령의 실행 결과가 표시됩니다. 변수를 선언한 결과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아 undefined라고 표시되었는데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그 값이 결과로 표시되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이 표시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사용할 때 명령에 대한 결과가 항상 좌측 꺽쇠 이후에 표시되니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죠. variable A는 변수를 선언한 것이고요. A는 10은 변수 A를 초기화한 것입니다.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variable A는 10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응용하면 variable A는 10, B는 20, C는 30과 같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콤마로 구분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면 됩니다. 오늘은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값을 읽는 법과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 명령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활용해보고 프롬프트 명령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그 변수의 값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변수의 이름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후 해당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lecture03.js 파일을 제가 만들어 두었고요. index.html 파일에서 lecture03.js 파일이 로드될 수 있도록 미리 수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lecture03.js 파일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variable 메시지를 선언하고요. 메시지의 변수 값을 hello world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처음 강의에서 배웠던 alert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에 index.html 파일을 드래그해서 확인해 보면 hello world라는 경고창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alert 명령 안에 메시지라는 변수를 넣었는데요. 그 변수의 값이 hello world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경고창에는 hello world라는 값이 뜨게 되는 것이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console.log 명령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동일하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번엔 개발자 콘솔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이 console.log 명령어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실습으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아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lecture03.js 파일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variable name은 prompt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 구문은 변수 name을 선언하고 프롬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뒤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을 입력받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변수의 프롬프트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를 console.log 명령을 이용해서 이전에 실습했듯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뒤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붙여서 출력할 건데요. console.log 명령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할 때 콤마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다 작성했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이 뜨고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console.log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변수 name에 있던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고요. 이어서 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자열이 console.log 하시고요. 자, 개의 console.log라는 메시지 실습했듯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뒤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붙여서 출력할 건데요. console.log 명령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구분할 때 콤마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다 작성했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이 뜨고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다 작성했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창이 뜨고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console.log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변수 네임에 있던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되고요. 이어서 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자열이 붙어서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수의 값을 직접 활용해 보았고요. 프롬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j 알러트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메시지란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경고창에는 콘솔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몇 강의에 걸쳐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 강의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변수에는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죠. 변수 A는 100, B는 3.14, C는 안녕하세요, D는 A. 모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구분입니다. A, B라는 변수에는 숫자를 저장해 두었고요. C, D 변수에는 문자열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는 우리가 저번에 실습했던 것처럼 숫자 자료형과 문자열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 넘버 타입, 스트링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밑에 ef라는 변수를 보시면 true와 false라는 값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제에서 참 거짓에 해당하는 true, false를 나타내는 불린 자료형인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린 타입은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참 거짓으로 나타내는 자료형이고요. 이를 각각 true, false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자료형인 객체, 즉 오브젝트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에 넘버, 스트링, 불린이라는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typeof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ypeof는 그 뒤에 따라오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밑에 코드에 각각의 A, C, E 변수와 typeof 명령어를 사용해서 A라는 변수의 타입, C라는 변수의 타입, E라는 변수의 타입을 콘솔에 찍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두었고요. 이 파일을 lecture04.js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 lecture04.js 파일이 로드되도록 하였고요. 이제 이 index.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 로드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끌어두시면 밑에 개발자 도구에 실행된 코드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A라는 변수, 100이라는 값과 그 변수의 typeof 결과값, number,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변수, 그리고 그 변수의 타입인 string, 그리고 true라는 변수의 값과 그 변수의 타입인 불린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ypeof 명령어를 사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 사용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콘솔에서는 꼭 console.log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변수의 값이나 명령어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의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typeof A의 값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방향의 꺽쇠는 입력을 의미하고 좌측 방향의 꺽쇠는 명령어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인터랙션 하는 상황에서는 변수 이름이나 명령어만 입력해도 그 값을 보여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자료형, 그 중에서도 넘버, 스트링, 불린에 대해 배웠습니다. typeof 명령을 통해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료형 중 숫자 자료형, 넘버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유용한 명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자료형에 대해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변수 A는 100, B는 3.14, C는 변수에는 숫자를 문자열 자료형 변수를 보시면 진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각각 오브젝트